열심히 담배를 의지로 끊겠다고 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5% 미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 어려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옥수수를 지켜드리고자 하는 닥터 옥수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레미제라블로 잡았는데요. 출연자들과 함께 그 영상 한번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홍군보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포옹 한번 하고 들어오세요. 감사님, 자 오늘 들어오시면서 포옹 한번 하고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연 영상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주제를 레미제라블로 잡아봤습니다. 혹시 레미제라블이라고 들어는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알죠.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러니까 잠깐만 그거는 스틸라이트인데. 네. 지금 이 순간 혹시 뭐 피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관련됐다. 뭘 걸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맨날 걸려. 레미제라블을 소개할 때 자. 장발장이 나온 그런 영화이자 뭐 뮤지컬로도 많이 되고. 도둑놈. 네, 장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빵을 훔친 죄, 빵은 물론 큰 빵인데 큰 빵을 하나 훔친 죄로 한 10몇 년을 복역을 하거든요. 당시 여러분들은 왜 빵을 훔쳤다고 한번 생각을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한 거죠. 실업률이 높았나 보다. 그 영화나 뮤지컬에 나오는 장발장이 그렇게 악한 인물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담배는 태웠을 것 같아. 무슨 담배 얘기가 여기서 앞뒤도 없고 왜 담배 얘기가 맞네 그거는. 뭐가 왔으니까 제가 지금 잠깐만요. 가족들은 굶주려 가는데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그런 사회상을 반영해서 훔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회적인 구조적인 네. 문제를 네. 고쳐야 사실은 그렇죠. 제2의 제3의 장발장이 그렇죠. 나오지 더 않을 이상 수가 나오지 있겠죠. 않-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담배를 의지로 끊겠다고 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5% 미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 어려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못하겠느냐? 장발장의 예를 들어서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쨌든 안 되고 있죠. 찍긴 찍겠죠. 찍긴 찍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하이트 한번 해보시라고. 사회상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레미제라블이라는 거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민중들이었죠. 당시 사회상이 뭐냐면은 2%의 성직자와 귀족들, 나머지 98%의 민중으로부터 착취를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막 민중들이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룩다운 하면서 막 노래 불렀던 맞아요. 그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착취를 엄청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인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왜곡되면서 성직자와 귀족들 2%가 98%를 억압하면서 그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는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아니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이 배운 거 같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말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가 국가에다 해야 되는 의무가 중에 많은 의무 중에 뭐 납세 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지나쳐서 그러니까 담배가 아마 4,500원인데 세금이 그중에 아마 3,3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세금 유쾌하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네, 애국자네. 우리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은 세금을 다 완납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못 삽니다. 그게 나라의 장치죠. 만약에 자동차를 살 때도 세금을 다 완납해야 살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지나쳐서 쭉이나 똑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옛날에 사업하다가 빚진 그 세금 때문에 똑이 만약에 학교를 못 들어간다면 느낌 어떠시겠습니까?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순간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이 민중들이 일어났던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억압이 심해지는 거죠. 2%가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민중의 땀과 피로 그치. 어느 정도 배를 불렸는데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억압이 더 많아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점점 많아진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도가 있다.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할 때는 국가의 본질이지만 만약에 국가나 권력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잡기 시작하면 철학을 잡기 시작한다면 사회가 굉장히 미저러블해지겠죠? 그렇죠, 맞아요. 자,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첫 번째 기호식품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요거를 안 내면 밥맛을 만끽할 수가 없죠. 식구땡. 그렇지. 네, 그거 만약에 지불을 안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5성급 호텔 요리사가 해준 그 음식의 맛을 즐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빠르게 나오네요. 없다 너무 빠르게 나와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밖에 우리가 좋은 자연환경 같은 데 가거나 밖에 가다 보면 새소리도 사실 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새소리가 있거든요. 이거 또 거기서 담배 한 대 또. 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담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흉내를 한번 내면 담배가 너무 고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담배를 찾으러 갈 때까지는 찾는데 눈이 엄청 굴러갑니다. 근데 이제 마침 피던 장소가 있어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도 안 들립니다. 지금까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이제 딱 물고 불을 붙이고 딱 피고 하고 이때 갑자기 새소리가 끼르끼르 이런 정도의 자유를 느끼시는데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기호식품처럼 내가 이거를 핀다라고 가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사실 몸이 원하는 건 아니고 뇌가 원하는데 뇌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2%입니다. 그런데 2%가 나머지 98%를 압도하고 있는 거죠. 아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 2%의 성직자 귀족이 98%의 민중을 그러네. 억압하는 거죠. 맞네. 그런데 민중들이 만약에 여기서 깨지 못하면 2%의 뇌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줘야겠죠? 좋은 이야기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피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고 하는 것도 미저러블 상태라고 말하면 화를 내시겠지만 그러니까 맞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우리가 오늘은 원인을 잘 파악해야 성공 확률 5%를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쭉이나 똑이 공부할 때 아빠 나 저녁에 공부만 하려고 하면 너무 졸리워서 공부를 못 하겠어. 원인이 진짜 졸리워서 공부를 못 하는 걸까요?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 담배는 끊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뭐 해보면 잘 안 돼. 이렇게 이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현재 상태는 2%의 뇌가 니코틴을 통한 쾌락을 위해서 98%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일상의 자유가 많이 침해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유라고 부르기보다는 노예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하나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제가 더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전자담배는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이분들 담배 피는 양을 보니까 한두 장으로 될 일이 아니라서 보여줘야 돼요. 담배 필 때 혹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일까? 네. 혹은 자유롭지 않은 사람. 내가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사람일까? 네. 이런 마음은 조금 한 번씩 가져주시면서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날카로운 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풀로 붙여야 되잖아. 저는 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수수님, 네. 아까 왜 소통하셨어요?
아까 뭐 들어올 때 예, 예. 아까 들어올 때 왜 포옹하셨습니까? 아, 저만의 작전인데요.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야 될 때가 필요할 때 쓰는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열 때 필요한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스포질이라고 해요. 스포질. 그러니까 스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마치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막 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방어 전략을 피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쭉과 똑을 등장시켰잖아요.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스토리텔링으로 본인들의 마음을 마음속에 제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포는 오늘 제가 들어올 때 출연자들과 했던 포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마음이 확장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방적인 설명을 계속 하게 되면 이분들은 나 많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 좋은 설명이야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특히 흡연자들은. 왜냐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오랫동안 피면서 방어 전략, 내가 담배가 이러이러해서 피는 것이고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방어 전략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면 이 방어 전략을 허물 수 있는 것은 결국 외부로부터의 강한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면으로부터의 무너짐,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마치 프랑스 혁명이 문중으로부터 일어난 것처럼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중간중간에 출연자들에게 자꾸 던지고 그 질문의 내용, 답변에 따라서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단서 내지는 불꽃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분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고, 들으시고 출연자들로서는 유리한 게 자기 영상을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영상을 여러 번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만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내가 피는 담배 중독은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유튜브를 찍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금연 클리닉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 이거를 담배 태울 때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중독은 아니지만 체크는 해야 될 것 같고. 자,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하기는 하니까 소리 내서 한 번만 읽을까요? 에이 설마 중독 아니겠지. 아니겠지.